더 똑똑했다면 내 인생이 쉬워졌을까? 하지만 역사상 가장 지적인 철학자들은 지능이 높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본 덕분에 현실의 가혹함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터득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남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천 년을 뛰어넘어 검증된 실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시작해보자. 역대 가장 지능이 높았던 철학자들의 명언. 첫 번째, 니체. 명랑하게 살아라. 인간은 다 죽는다. 니체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니체는 왜 명랑하게 살라고 했을까? 니체가 말한 명랑함은 피상적인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를 아모르 파티라고 한다. 니체는 인생이 때때로 잔혹하고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보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과 정치 싸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 니체의 철학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진다. 이를 테러 매니지먼트 이론이라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실제로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니체가 말한 인간은 다 죽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제 이 철학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매일 아침 자신의 죽음을 떠올려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자문해보자. 이건 스티브 잡스가 매일 실천했던 습관이다. 그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사소한 걱정에 매달리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 하기 싫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언젠가 끝날 인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죽음을 직면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3.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니체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이야. 명랑하게 살아라. 인간은 다 죽는다. 이 말을 그저 좋은 문장으로 소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도 있다. 오늘도 무의미한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뿐인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 남 탓하는 인간은 손절하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책임을 회피한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어.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한다. 이런 태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남 탓을 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고 변화할 기회를 포기한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어려움을 겪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건 사회가 문제야 라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라고 생각한다.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심리학적으로도 책임을 내면화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성공 확률이 크다. 이를 내적 통제 위치라고 한다. 반대로 모든 걸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고
믿으며 무력감에 빠진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사고방식에 물들게 된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남 탓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고 말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주변 사람을 점검하라. 늘 남을 탓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 이 스스로를 점검하라. 혹시 나 자신도 무언가를 탓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대신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라.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3. 해결책 중심 사고를 훈련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보다 해결책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하라. 책임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니라 이는 삶을 책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다. 남 탓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3번째, 삶이 괴롭다면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 쇼펜하워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집중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했을까? 쇼펜하워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의지will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부족함을 느낀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원하고 목적이 없으면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 끝없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쇼펜하워에 따르면 이 불안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다. 즉,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더 취약해지고 반대로 몸을 잘 돌보면 정신도 회복될 수 있다. 쇼펜하워가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한 이유는 단순한 생활습관 조언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려면 먼저 몸을 돌보라는 깊은 철학적 원칙이었던 것이다. 쇼펜하워의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입증된 원리다. 1. 수면 부족은 감정을 극단적으로 만든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즉, 인생이 힘들 때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 영양 상태는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않으면 사고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실제로 혈당이 낮아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쇼펜하워는 이런 원리를 직관적으로 깨닫고 고통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고통을 이겨내려면 먼저 신체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쇼펜하워의 조언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감정이 무너질 때 먼저 몸을 회복하라. 기분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라. 혹시 내 몸이 지쳐서 그런 건 아닐까? 잘 먹고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정신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무너진 멘탈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기보다 우선 몸을 회복하라. 이 머릿속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라. 쇼펜하워는 너무 많은 생각이 인간을 괴롭게 한다 고 했다. 특히 우울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쉽다. 이럴 때는 걷기, 운동, 요리 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차단되고 감정도 가라앉는다. 3. 감정이 흔들릴 때 신체 루틴을 점검하라. 불안할 때마다 음식과 수면, 패턴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혀졌다. 고통을 이겨내려면 의지력이 아니라 신체적 균형부터 되찾아야 한다. 쇼펜하워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생활 습관 조언이 아니라 이는 삶이 괴로울 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원칙이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고민이 아니라 더 많은 회복일 수도 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가? 넷째,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발타자르 그라시안. 현실에서 순수한 마음만으로 살아가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그라시안은 말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솔직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장에서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돌아온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정보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용한다. 때로는 상대가 악의가 없더라도 당신이 드러낸 속마음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모든 것을 쉽게 보여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과 같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가 많다. 과도하게 솔직한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1. 미스터리 효과. 인간은 모든 것을 쉽게 보여주는 사람보다 적절한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완전히 예측되지 않을 때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모든 걸 털어놓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정보 비대칭의 법칙. 협상과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한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면 당신은 쉽게 읽히는 사람이 되고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정보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마라.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친한 사람에게도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라.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마라.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이 들끓을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결정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라.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라. 모든 정보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일수록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는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법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당신은 지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5번째, 남이 버린 쓰레기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에픽테토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말과 행동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화가 나고 누군가 비난하면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는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건 상대가 버린 쓰레기일 뿐이다. 그걸 주워서 내 안에 쌓아둘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남의 말은 쓰레기일 수도 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그 말이 곧 당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곱씹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 이 감정적 고통의 90%는 받아들이는 순간에 생긴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감정적 고통이 시작된다.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것은 단순하다. 남이 던진 쓰레기를 굳이 주워서 내 삶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적 면역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남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감정을 결정한다. 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1.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 기술.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부정적 해석 분노. 저 사람은 원래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객관적 거리 두기 감정 소모 없음. 2. 내면 통제력. 행동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본다. 즉,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핵심은 이것이다. 남이 던진 쓰레기를 받을지 말지는 결국 내 선택이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춰라.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대부분의 감정적 반응은 순간적인 자동 반응일 뿐이다. 한 번 멈추고 나면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상대의 말과 나를 분리하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기준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타인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라. 참,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라.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이건 저 사람이 버린 감정 쓰레기일 뿐이다.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단순한 선언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결국 타인의 감정을 짊어질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정 조절법이 아니다. 이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불필요한 감정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받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조절법이 아니다. 이는 남이 던진 불필요한 감정을 거부하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법이다. 내려놓아도 된다. 이제 천재 철학자 5명의 명언과 핵심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보자. 1. 니체, 명랑하게 살아라. 인간은 다 죽는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살기 시작한다. 이 소크라테스, 남 탓하는 인간은 손절하라. 남 탓을 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3. 쇼펜하우어, 삶이 괴롭다면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네발타자르, 그라시안,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다. 신비로움이 힘이 된다. 5. 에픽테토스, 남이 버린 쓰레기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남의 말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이제 질문을 남기겠다. 당신은 이 5가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느 철학자의 가르침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가?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